국민들이 또 굉장히 약간 거부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정성호 장관의 워딩 중에 지금의 수사권을 분리되고 남은 조직이 그러면 이제 뭐 공소청이나 기소청을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네. 검찰청 이름을 계속 쓸 수 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분노와 저항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네. 그거는 이 지금 우리 검찰 개혁 논의에서는 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네. 가도 상관없어요. 네. 사실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목소리를 내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뭐 한상희 네. 정국대 교수님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이른바 참여연대 사법센터 감시소장을 되게 오래 하시면서 검찰 개혁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그렇죠. 저기 저 변희재 씨가 사실 민주인사들 그 논문 표절 검사했잖아요. 네. 네. 그 안 걸린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인섭 교수님, 네. 서대 로스쿨, 또 한 분이 이제 한상희 교수님, 네. 한 분이 불초 김용민이라고. 예. 예.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좀 음미할 필요는 있다. 네. 그게 뭐냐면 헌법 규범령 약화를 초래하는 방식의 개혁을 왜 굳이 이른바 사이다 한 잔 마시려고 하냐. 제일 중요한 건 권한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네이밍은 재헌헌법 때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검사라는 명칭은 이른바 그 63년 개헌 때 처음 들어가요. 네. 그런데 오히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한 번도 변함이 없고요. 그 검찰이 지금 헌법에 등장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검찰총장. 검찰총장. 네, 검찰총장이라는 그러면은 내용이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없애려면은 개헌해야 합니다. 개헌해야 됩니다. 어이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법에 네. 검찰,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공소청장을 아니면 뭐 기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 아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혹시 해석 개헌의 빌미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헌법학계의 우려가 있어요. 이게 형법학계의 우려는 아니에요. 형사법학계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학계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이른바 평화헌법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네. 개헌이 이렇게 좌절돼요. 계속 자초되고 좌절돼요. 네. 근데 걔네들이 우회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화헌법에 따르면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어요. 두 개가 분리돼 있죠. 네, 근데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자위대는 마치 경찰 비슷한 건데 눈 가리고 경찰보다 되게 고양된 형태로 이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서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위대를 창설했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군대를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 파병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국가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회하려고 하냐면 이른바 자위대법에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 그러니까 우리랑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를 공격하는 거는 곧 우리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한 것과 다름없어서 그 나라에 군대를 보내는 건 우리 영토를 보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해외 파병 아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안 이게 너무... 되게 크리티컬한 거잖아요. 네네. 평화헌법이라는 부분은. 예. 그 크리티컬한 걸 이렇게 입법 개헌, 해석 개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마치 윤석열이 상위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마음대로 바꿔내들이 입맛대로 요리하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처럼. 근데 아직은 법률로 헌법을 그렇게 하려고 한 시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혹시 이 물꼬를 열어줬을 때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우리 헌법의 구조를 보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의 구조는 예를 들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의결하면 그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네. 해제해야 돼요. 근데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저 헌재 변론 과정에서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계엄 해제 여부를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해놨다. 근데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냥 심의기구일 뿐이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네, 맞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래서 계엄 해제를 심지어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해도 대통령이 구속 안 받는데 뭘 구속을 받냐. 이거는 그냥 건의 내지는 요구에 불과한 거다. 아, 그런 논리로 이제 돌파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이거를 돌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개헌법을 개정해요. 개헌법에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이걸 보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민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령해야 계엄 해제가 발령되는 것이 효력이 완성되는 것으로 효력 규정을 계엄법에다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국회 해제 의결만으로 안 돼. 네. 왜? 계엄법에 이렇게 명확히 해석이 됐잖아. 헌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까봐. 근데 이런 짓거리에 대한 단초를 우리가 혹시 열어주는 건 아닌가? 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취지는 이제 저도 비슷하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또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이 그동안 우리가 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쌓였던 울분이 그렇지, 이제 뭔가 울분이야, 맞아요. 이렇게 쫙 해소가 되길 바라는데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이대로 유지한다고? 또 계속 그냥 검찰 계속 검찰이네 이름도 그리고 그냥 뭐야 이거 같은 법무부에 두면 그냥 기존의 검찰 A, 검찰 B는 나라하고 똑같이 하는 거네.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게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그래서 저도 네. 그게 뭐 그리고 장관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꼭 반드시 지켜야 네.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검찰 개혁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셨던 한상희 교수님조차 이런 헌법 규범력 약화, 네. 헌법 네. 규범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이런 거를 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왜 이렇게 이름에 집착하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한번 좀 음미해 봐야 네.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만 하는 거지. 이걸 뭐 고집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어쨌든 아닙니다. 뭐 논의의 장에 올라온 거는 최소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 설명을 듣고 또 뭐 이 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또 듣는 것도 되게 좋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물론 검찰이 그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면서 그동안 남용해왔던 건 맞아요. 그러면 그래 검찰만 그랬냐? 경찰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자꾸 상호 견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진전된 검찰 개혁안이라고 보는 건데 과거에는 그렇죠. 이제 그 경찰하고 검사하고 한 주종 관계였잖아요. 주종 관계였죠. 이제 그렇지 않고 서로 상호 대등 경쟁할 그렇죠. 수 있는 관계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상호 협조를 하되 또 견제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때로는 수사 지휘 지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휘라는 표현까지는 뭐 한다면 지도도 해야 되고 그 지도가 지금처럼 사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정말 수사관이라기보단 수사통제관 내지는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사실 전 이 얘기를 예전에 그 김영민 TV에서 매 대통령 할 때부터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던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한테. 네네 네. 저는 그게 왜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확실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특수부를 키워주고 이제 경찰 행정이 한때 마비가 됐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몰랐어요 그걸 사실은. 이제 근데 그때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졸지 이제 최근에 이 조상호 변호사가 이제 요 법무부안을 얘기하면서 검찰주의자가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욕먹고 있는 게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6대 범죄로 네. 제한하고 나머지 이제 그 범죄들을 이제 경찰이 그 다 전담하게 할 수 있고 네. 검찰은 그 부분에 손을 뗐는데 그리고 네. 수사 지휘도 다 포기하고 네. 그 6대 범죄가 늘 검찰들이 해오고 싶어 했던 하고 싶었던. 네. 범죄고 그 외에 떨궈낸 범죄들이 하기 잡무. 싫어했던 잡무. 귀찮아했던 이른바 그래서 그렇지만 형사부 검사들이 인권침해 방지와 그다음에 사건 함장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매달려서 일해왔던 그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이른바 형사부 검사들의 권한 박탈하고 그다음에 특수부 검사들의 권한만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전체가 다 특수부가 됐어요. 그렇지. 네. 예. 특수부 한줌 10%의 이른바 로열 검사들, 네. 로열 패밀리들이 나머지 90%에 있는 형사부 검사들을 노예로 차출하듯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대장동 수사하고 무슨 그렇죠. 성남 FC 수사 그런 거였죠. 그렇죠. 쌍방울 수사. 마음대로 꺼내 쓸 다 수 있어요. 그냥. 왜? 할 일 없으니까. 네. 너 일로 와. 노니까. 기획 수사를 하는 거지. 네. 한마디로. 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우리 패밀리에 넣어줄 수도 있어. 칼잡이를 한번 해서 뭐 뭔가 성과를 갖고 오면 이제 그냥 아무튼 내부자들이 나온 딱 그냥 그 대로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때. 그래요. 참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를 뭐 이제야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검찰 권력 이거를 이제 바로잡는 차원에서 검찰 개혁안이 좀 더 뭐랄까 여러 디테일들을 챙겨야 한다라는 지적들은 또 있었고요. 그 부분까지도 이제 많은 그 맞습니다. 염려와 또 어떤 이런 조치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정답이고 뭐 법무부가 정답이고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떤 형태로든 제시돼야 된다는 겁니다.